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2023년 10월 6일 의장이 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한 것으로 우선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최혜병 특검법은 최혜병 사망사건 및 수사 외압의 진상규명을 위해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그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안입니다. 특검법에서 규정하는 수사 대상은 최혜병 사망사건 그 자체, 그리고 이와 관련된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경북지방경찰청 내 은폐, 무마, 회유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이와 관련된 불법행위,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이와 관련하여 인지된 관련 사건들입니다. 특별검사는 대한변호사협회장으로부터 4명을 추천받아 이 중 2명을 교섭단체가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게 됩니다. 특별검사는 20일간의 준비기간 이후에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특별검사법과 동일하게 수사 대상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 사실 이외의 수사 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최근 최혜병 사망 사건 및 이에 대한 은폐 의혹 사건에 대해 특검이 아닌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 진행을 지켜보고 나서 특검 여부를 판단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해서 간단히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혜병 사망 사건이야말로 특검을 도입해야 하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지금 최혜병 사망 사건을 둘러싼 외압의 증거들이 온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북경찰청에 이첩된 사건 기록 회수 당시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이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전화를 건 사실까지 언론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국가 최고의 권력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실까지 연관되어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공수처인데, 이 공수처는 수사 의지를 가지고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시는 것처럼 워낙 규모가 작은 조직입니다. 그런데 이 공수처는 또한 이 사건 말고도 다른 많은 사건들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의 수사 의지와는 상관없이 고발 8개월이 만에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시작했을 정도입니다. 따라서 보다 집중적이고 신속한 수사를 위해서는 이 사건을 전담하는 규모가 있고 매우 독립적인 별도의 수사기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검법의 통과가 매우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특검법이 매우 과도하거나 특별하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그러한 주장 역시 사실과 다릅니다. 앞서 수차례 발의됐던 특검법을 토대로 해서 이 특검법이 만들어졌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수사 과정에 대해서 브리핑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자체가 독소조항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법을 비롯한 그 이전의 여러 특검법에도 동일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나라를 위해서 일했던 청년이 무리한 명령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흔한 구명조끼 하나만 입었어도 그리고 그 이후에 법과 원칙대로 사건이 처리됐어도 제가 이 자리에 설 일도 또 이런 법안이 만들어질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처음에 이 사건을 조사했던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의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박정훈 대령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방의 의무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최혜병의 억울하고 안타까운 죽음은 내 가족이나 친척,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실체 규명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것은 또 다른 최혜병의 죽음을 막는 길일 것입니다. 그리고 최혜병 순직 사건의 진실을 밝히라는 것은 이번 총선 민심이기도 합니다. 이번 민심을 잘 받들어서 정치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국회의 기본적인 의무이기 때문에 이 특검법 반드시 우리는 통과시켜야 된다는 말씀 역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최혜병 특검법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혜병 특검법을 반대해서 이 자리를 지금 비우고 있는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도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총선 민심을 똑바로 새기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8인 중 찬성 168인으로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최상병 특검법을 내일 처리하겠다고 거듭 예고했습니다. 대통령실의 외압 의혹이 커지는 상황에서 최상병 특검법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며 내일 오전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의사 일정을 변경해서라도 표결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수사에 좀 더 속도가 필요하고 좀 더 집중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특검을 더 늦추기는 어렵다. 내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찾겠다. 민주당은 전세사기 특별법과 양곡관리법 등 다른 쟁점 법안들도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실을 직접 겨누고 있는 데다 이미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기다려보자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합의 없이 최상병 특검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면 어렵게 합의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처리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견이 있거나 합의되지 않은 법을 올릴 경우에는 그것을 계속 주장할 때에는 본회의를 원만하게 개최하는 것이 어렵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결국 공은 김진표 의장에게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김 의장은 21대 국회에서 쟁점 법안들을 매듭짓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지만 본회의 개최 하루 전까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야당을 중심으로 김 의장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김 의장을 상대로 욕설을 써가며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기대해 진짜. 아니 오늘 왜 이렇게 세게 하세요? 아니 그럼 민주당으로 김진표 복당 안 받아야 돼요. 논란이 일자 박 전 원장은 SNS에 방송이 시작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서 부적절한 언행에 당사자와 시청자, 국민에게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